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IHQ 리포트 임리아입니다. 3월 20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미래신도시 사건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가 뒤섞여 있는 북새통 응급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병원 분류 체계를 중증도 기준으로 개편하고 환자 분류 기준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상수도 요금이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또 생수 가격도 7% 넘게 올라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63.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입주율이 오른 반면 지방은 모두 하락해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이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인데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세액 공제율을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는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됩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대장동 미래신도시 사건 등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관련 의혹을 수사한 지 1년 6개월 만인데요. 오늘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뇌물과 이해충돌 방지법, 부패 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정 기소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정해진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응급실을 가면 경증 환자부터 위중한 환자까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빈자리가 있는 응급실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같은 북새통 응급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요. 먼저 병원을 중증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실 이렇게 3개로 나누고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이송해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실을 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119 상담 등을 통해 안내하고 안 가도 된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비응급이라면 방문 가능한 병원을 알려줍니다. 만약 비응급 환자가 대형 병원 응급실을 접수할 경우 높은 본인 부담금을 내는 점도 설명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119와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을 통일하고 구급대원의 업무 범위에
심전도 측정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중증 응급 환자가 제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 도착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물값이 금값이 됐습니다.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상수도 요금이 1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상수도 요금 상승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생산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요금 현실화를 이유로 잇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 결과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사용 요금을 1세제곱미터당 480원에서 580원으로 20.8% 인상했습니다. 욕탕용은 440원에서 500원으로, 그 외 일반용은 1,150원에서 1,270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또 생수 가격도 한 달 새 7% 넘게 올랐는데요. 11년 7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생수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제주 삼다수 역시 지난달 출고가를 평균 9.8% 인상하며 5년 만에 가격을 조정했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생수를 포함한 전체 가공식품 물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 꺼진 새 아파트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뚝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3%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새집 10곳 중 4곳은 비어있는 셈입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이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권은 입주율이 오른 반면 지방은 모두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5대 광역시 역시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매 지연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44.4%가 이에 해당한다고 응답했는데요. 이어 세입자 미확보, 잔금 대출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모양새인데요. 주사년 관계자는 금리 인하와 대대적인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기 지역은 가격 하락세가 둔화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다며 지방 주택 시장은 여전히 침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러니까 LVMH의 아르노 회장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LVMH는 루이비통, 디올, 펜디, 셀린느, 티파니 앵코와 모엣 샹동 등 세계 최대 럭셔리 브랜드를 대거 보유했는데요. 아르노 회장은 명품 대통령으로 순자산만 250조 원에 달하는 세계 1위 부호입니다. 그는 국내 백화점 곳곳을 다니며 광폭 행보를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르노 회장이 한국에 방문하자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업계 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은 아르노 회장에게 현대백화점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루이비통 입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아르노 회장이 방문한 더현대 서울에는 3대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 입점하지 않은 만큼 해당 브랜드 유치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JMS의 총재 정명석 측이 재판에 신청한 증인들을 전부 출석시키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무산됐습니다. 전날 재판에선 정 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은 건데요. 정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22명 중 극히 일부만이 채택됐고 배정된 신문 시간도 3시간으로 매우 짧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분히 신문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씨 측의 증인 신문 거부로 재판 일정이 지연되면서
정 씨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 달 28일까지 판결을 마무리하려는 재판부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14명에 달했던 정 씨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6명과 윈의 이종호 변호사, 강재규 변호사가 잇따라 사임서를 제출하면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연체 이력이 있어도 최대 100만 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주는 정책 금융상품이 나왔습니다. 고금리 사채에 빠지기 쉬운 취약층을 위해 1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소액 생계비 대출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예약을 한 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그칠 예정입니다. 기온은 제주가 16도, 서울 13도, 목포 1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IHQ 리포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